좀비, 생존, 슈팅, 그리고 오픈월드까지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게임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게임 한때는 바이크왕 대복동이라는 다소 굴욕적인 별명을 얻기도 했죠. 과연 데이즈곤은 2025년 현재 플레이하기에도 여전히 아쉬운 게임일까요? 데이즈곤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게임 데이즈곤은 설정상 2019년의 미국 오리건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염병 발발로 인해 국가와 도시의 시스템이 무너진 이른바 좀비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한 게임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게임이 배경이 된 오리건주와 개발사인 밴드 스튜디오의 연관성입니다. 밴드 스튜디오는 실제로 미국 오리건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데이즈곤에서 그려진 배경은 실제 오리건주의 모습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각중에 등장하는 크레이터 호수와 위저드 섬, 그리고 로스트 호수, 메리언 폭스와 같은 지역들은 실제로 오리건주에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인 밴드 스튜디오는 자신들이 일하는 직장 바로 근처에서 게임 속 배경을 구현할 영감을 얻었다는 것이죠. 갓 오브 워의 산타모니카 스튜디오가 북유럽 배경을 구현하기 위해 아이슬란드로 먼 여행을 떠났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제 하는 지역을 세밀하게 구현하고 그 위에 좀비 아포칼립스라는 설정을 더했다는 점에서 데이즈곤의 배경 설정은 매우 흥미로운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데이즈곤은 앞서 이야기했듯 좀비 사태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즉, 좀비라는 특징이 바로 데이즈곤의 시그니처 중 하나죠. 그러나 보통의 좀비 아포칼립스 작품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좀비물에서는 상황에 적응하고 생존을 모색하는 수동적인 형태를 그린다면 데이즈곤에서는 직접적으로 좀비 소굴을 소탕하거나 적대 세력과의 전투, 이 사태를 연구하는 니로 헬기를 추격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이죠. 이러한 점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호드 소탕입니다. 데이즈곤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이 전투 콘텐츠는 수백 마리에 달하는 대규모 좀비 떼를 상대하는 전투를 의미합니다. 한꺼번에 몰려오는 좀비 군단과의 대치는 엄청난 스릴과 긴장감을 선사하며 단순한 좀비 아포칼립스 게임 이상의 매력을 부여합니다. 플레이어가 대규모 좀비 군단을 박살내는 공격적인 행위를 통해 극적인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데이즈곤만이 가진 특별한 색깔을 만들어냈고 게임의 핵심 재미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또 다른 좀비 아포칼립스 게임인 더 라스트 오브 어스와 비교했을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조엘과 엘리는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클리커 한 마리, 블로터 한 마리를 상대하기도 벅찬 싸움을 이어가지만 데이즈곤의 디커는 넓은 공간에서 수백 마리의 좀비 떼, 즉 호드를 상대하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전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두 게임 모두 좀비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전투 방식과 플레이 스타일에서 확연히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듯 서로 다른 두 게임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훌륭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데이즈곤의 두 번째 시그니처는 흥미로운 스토리입니다. 훌륭한 스토리라인, 적절한 더빙과 연출을 통해 게임을 하는 내내 마치 미드를 보는 듯한 경험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는 더욱더 게임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의 스토리가 90점이라면 데이즈곤의 스토리는 약 85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명작에 가까운 훌륭한 수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충분히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더불어 흥미로운 스토리를 더욱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다양한 등장인물들 덕분입니다. 디컨의 스네보 사라, 디컨의 형제와 같은 부적, 디컨의 관심과 걱정 리사, 평화주의자 아이언 마이크, 다정한 친구 리키, 스키조, 진정한 군인 쿠리 대위, 미치광이 게럿 대령, 광기의 복수자 제시, 희망이자 절망, 오브라이언까지 이들 각각에게 적절한 볼륨의 이야기가 주어지고 플레이어인 디컨과의 관계를 잘 표현해서 이야기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속에서 적은 좀비뿐만이 아닙니다. 리퍼나 무정부주의자들로 그려지는 적대 세력과 카를로스와 스키조로 표현되는 적절한 빌런의 존재 덕분에 이야기의 진행에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만듭니다. 사실 이러한 구조적 측면만 본다면
데이지고는 레데리2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레데리2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서사에 깊게 관여하며 각 캐릭터가 이야기에 고유의 역할과 의미를 부여하죠. 데이지곤 역시 비슷한 문법을 따르며 다양한 인물들이 디컨의 여정에 얽히고 설켜 서사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다만 캐릭터의 연기나 개연성 그리고 연출력에서 오는 깊이감의 수준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는 데이지곤이 레데리2와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준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천만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듯 나에게 맞는 이야기라면 충분히 흥미로울 수 있는 것이고 아마도 데이지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울 수 있는 주제일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데이지곤을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여러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 데이지곤의 전투는 꽤 훌륭한 경험을 선사하는데요. 근접 무기를 통한 빠따 액션에서 느껴지는 손맛도 좋지만 특히나 슈팅의 측면에서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호드 소탕과 같은 상황에서 더욱더 맛있는 전투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나 레드 데드 리뎀션의 경우 아무리 많은 적이 등장하더라도 적을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처치해야 합니다. 물론 화염병과 같은 투척 무기가 존재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데이지곤의 경우는 화염병은 기본이고 그보다 업그레이드된 네이팜은 물론 그 외에 수류탄을 포함한 다양한 투척 무기가 존재하며 주무기의 경우는 보통 기관총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기관총, 소총, 산탄총, 석궁, 권총, 투척 무기까지 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전투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대인전은 물론 수많은 프리커, 즉 호드를 상대하는 데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또한 여러 상호작용을 통해서 적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프리커와 적대적 인간을 이의제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보면 데이지곤의 전투에는 전술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투의 다양성이나 손맛의 측면에서는 라오어나 레데리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훌륭한 경험을 제공하는 게임입니다. 대규모 프리커 군단인 호드를 소탕하는 전투 하나로, 그 손맛 하나로도 이 게임을 플레이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몰려오는 호드를 보고 느끼는 스릴과 그들을 모두 처치했을 때 느껴지는 쾌감은 플레이를 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데이지곤의 엔딩을 본 플레이어들도 호드를 소탕하는 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금 데이지곤을 켜게 만드니까요. 데이지곤을 하면서 이건 마치 현대판 서부극이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플레이를 할수록 레드데드 리뎀션 2가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분명히 시대적 배경이나 설정이 완전히 다른 게임이지만 말이죠. 스토리 중심의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라는 점, 날씨의 변화와 주간 야간이 나뉘어 있는 오픈월드 기반이라는 점, 캠프의 멤버로서 동료들의 부탁을 해결해주는 사이드 미션을 진행하는 점, 드넓은 오픈필드를 탐험하기 위한 필수적인 이동수단이 있다는 점, 말보다 총구가 더 앞서는 무법지대를 배경으로 하는 점, 현실적인 그래픽과 캐릭터들의 감정을 훌륭히 묘사하는 점, 이러한 점들로 보아 레데리와 데이지곤은 매우 비슷한 면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특징들은 스토리 중심의 오픈월드 게임들 대부분이 가진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레데리와 가장 비슷하게 느껴진 이유는 스토리의 주요한 분기점에서 흘러나오는 훌륭한 OST라든지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총기를 주로 사용하는 전투를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레데리의 분위기와 가장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지곤에서 느낀 좋은 경험들을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좀 많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그입니다. 사실 데이지곤이 출시 초반에 욕을 먹었던 가장 큰 이유는 최적화 실패와 더불어 너무 많은 버그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몰입을 깨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 버그라고 생각합니다. 한창 전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공중으로 날아간다든지 컷신이 시작되었는데 자막이 출력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게임을 재시작하거나 세이브 로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러는 동안 몰입했던 감정이 다 깨질 것이고 어쩌면 사람에 따라서는 게임을 지속하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 무전기입니다. 이게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게 잠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무전기를 통해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미션 장소에 도착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전을 종료하는데 가끔은 잠입하는 와중에도 꾸역꾸역 무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픈월드이다 보니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몰입이 깨지는 상황은 개인적으로는 좀 치명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잦은 화면 전환입니다. 데이즈고는 너무 많은 화면 전환이 발생합니다. 컷신과 인게임 플레이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컷신과 컷신 사이에서조차도 화면 전환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전환이 너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몰입이 뚝뚝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갓 오브 워를 하면서 원테이크 숏을 통해 굉장히 훌륭한 몰입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법은 구현하기 어려운 것이고 아무 개발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전환을 남발하는 형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갓 오브 워는 물론이고 라오어처럼 자연스러운 전환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최소한 레드데드 리뎀션처럼 컷신과 인게임 화면이 바로바로 이어지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이번에는 풀리지 않은 떡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이즈고는 현재 대부분의 버그가 해결된 상태이지만 출시 초반 갖가지 버그와 최적화 문제로 혹평을 피할 수 없었고 저조한 흥행으로 후속작 제작이 무산된 작품이죠. 그래서인지 데이즈곤에는 풀리지 않은 떡밥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그 떡밥들을 해소하지 못한 채로 데이즈곤을 놓아줘야 할까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생겼던 의구심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리사의 이야기입니다. 리사는 작중 디컨이 구해준 여러 인물 중 하나인데 서사에 깊게 관여하는 중요한 인물로 표현됩니다. 좀비 사태로 인해 엄마를 잃고 혼자가 되었던 리사는 디컨의 도움으로 몇 차례 위기를 탈출합니다. 심지어 리퍼에게 잡혀가 세뇌당하기까지 했던 아이는 나중에 수많은 스워머의 귀를 가져오며 마치 호드를 사냥한 것처럼 보이는 강인한 모습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러한 연출은 마치 리사의 행보가 앞으로 더욱 달라질 것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더 이상 리사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 장면이 극의 후반에 나오는 모습이다 보니 아무래도 후속작에서 등장해 더 많은 활약을 보여주려 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음은 디컨의 과거입니다. 작중에서 디컨은 한때 육군이었던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때 자신을 제외한 동료들이 모두 전사했던 것이 트라우마로 남았으며 이를 계기로 군에서 나와 바이커 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비 사태 이후에는 드리프터가 되죠. 그런데 스토리를 보다 보면 디컨이 물을 무서워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군복무 시절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기로는 기술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드래곤즈 도그마처럼 수영을 구현하지 못한 이슈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최소한 드래곤즈 도그마의 휴지블처럼 수영을 할 수 없는 적절한 이유를 제시했어야 하는데 데이지곤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혹시 제가 찾지 못했던 걸까요? 다음은 데이빗 골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이빗 골먼은 좀비 사태가 발발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디컨의 아내인 사라가 일하는 클로버데일 연구소의 인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의 목적이 생화학 병기를 만드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챈 그는 이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사실을 사라에게도 알렸지만 도무지 사라는 데이빗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연구실의 바이러스 샘플을 탈취하는 데 성공하고 이를 가지고 그린 엑스포라는 큰 행사가 열리는 곳에 참석합니다. 기밀을 폭로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는 탈취 과정에서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많은 사람이 밀집된 엑스포라는 공간에서 모두에게 전염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현재의 좀비 사태가 된 상황인 거죠. 그는 정의감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2의 에드워드 스노든이 되겠다는 헛된 명예욕에 사로잡혀 이러한 큰 사태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좀비 사태 발발의 핵심적인 인물이 게임 속에서 제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저 사라의 대사를 통해서 언급될 뿐입니다. 아마도 이는 다음 이야기해야 할 오브라이언의 떡밥과 함께 후속작의 주요한 줄거리 중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브라이언입니다. 아마 데이지곤의 엔딩을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아실만한 내용이죠. 혹시나 일반 엔딩만 보고 진 엔딩을 보지 못했다면 오브라이언에게 무슨 떡밥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 엔딩 이후에 남은 일부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니로 연구소를 모두 정리하다 보면 볼 수 있는 엔딩입니다. 만약 귀찮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만 보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겁니다. Well, I can't say I expected to hear from you again. What is it this time? Believe me or not, I'm glad to see you again. That night at Wizard Island didn't seem to go well. What can I do for you, O'Brien? I'm here to warn you. Warn me about what? You remember? I told you the infected were evolving. Right, yeah, freak's a freak. What the hell do I care? The strain of the virus, its effects on the human nervous and lymphatic systems is accelerating At an exponential rate. They knew all along, of course, that it was happening. The men above me. That's why they were so cautious, so secretive. They're coming. I'm sorry. There's nothing you can do to stop them. There's nothing anyone can do.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죠. 데이지곤의 스토리에 방점을 찍는 훌륭한 반전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데이지곤의 스토리에 85점 정도 주고 싶다 했는데 기본 스토리는 80점 정도이고 이 엔딩 덕분에 5점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 엔딩에서 알 수 있듯 이미 니로 연구소는 디컨이나 사라가 프리커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클로버데일에서 있었던 생화학 병기 연구가 정말로 진행됐었다는 방증이며 대부분의 개체가 지성이 없는 프리커가 되었지만 오브라이언과 같이 성공적으로 진화한 개체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이 오고 있다는 대사를 통해서 대놓고 후속작을 암시하는 것까지 알 수 있는 아주 완벽한 반전 결말입니다. 그리고 오브라이언의 대사에서 알 수 있듯 그는 니로의 상층부에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의 뒤에서 경계하고 있던 군인들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오브라이언과 같이 상부에 불만을 가진 인원들이 꽤 존재한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후속작에서 보여주려 했던 것은 아마도 한층 진화한 프리커와 니로 상층부 그리고 그의 반감을 가진 세력과 디컨 세력이 합세해 대립하는 형태로 어떤 드라마틱한 서사를 보여주려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계속해서 언급되는 잭과 비중이 큰 제시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서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 부저의 아내 조아니는 왜 죽게 되었으며 디컨과 사라, 부저 세 사람만이 남게 된 이유 등 다양한 이야기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느껴졌습니다. 후속작 제작이 무산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지경이죠. 데이지곤은 마치 미드를 보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비슷한 게임으로 더 라스트 오브 어스가 떠오르지만 라오에 비해 감정적 몰입이 조금 덜했던 제게는 오히려 편하게 즐기기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호드를 소탕하는 짜릿한 손맛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낭만적인 장면까지 여러모로 훌륭한 게임이었는데요. 출시할 때부터 잘 다듬어서 나왔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후속작 대신 영화화 소식만 들려왔던 데이지곤, 가능하다면 소니가 다시 한번 후속작을 고려했으면 하는 작품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데이지곤 리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